자,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특수상대성 이론의 특수가 뭐야? 얘들아? 특수한 상황. 어떤 상황이 특수라고 했었죠? 특수할 때의 특수가 어떤 특수지? 어떤 경우가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었죠? 마치 알짜임이 0인 상황. 그리고 등속직선 운동하는 상황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알짜임이 0일 때 정지는 특수가 아니고 등속직선 운동하는 상황.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상황이었고, 운동하는 상황이야. 에서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알짜임이 0일 때의 상대성 이론이라서 우리는 좌표계를 갖다가 관성계하고 가속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관성계는 또 단어 뜻이 뭐라고 했었지? 관성계. 알짜임이 0인 상태. 정지하거나 혹은 무슨 운동하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좌표계를 운동하는 좌표계. 모든 사물이나 관찰자는 좌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랬어. 알겠어요? 모든 사물이나 좌표계는. 그래서 관찰자는 뭘 가지고 있어? 좌표계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움직여? 그러면 이 세상의 중심은 나, 그리고 나는 X, Y, Z 무슨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Z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자, 그때 관찰자는 좌표축을 가지고 있고, 정지한 사람, 외부에 봤을 때 정지하는 사람, 외부에서 보았을 때 뭐 하는 사람? 등속직선 운동하는 모든 관찰자는 뭐가 된다고? 관성계라는 걸 가지고 있어. 관성계라는 좌표계를 가지고 있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사람이나 관찰자는 뭐라고? 가속계, 가속좌표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관성계만 다룰 거야. 특수상대성 이론은 누구만 다뤄요? 관성계에서만 다룹니다. 자, 상대속도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정이 두 가지가 있죠. 사실 모든 상대성 이론이 가정입니다. 두 가지 뭐였어요? 상대성 원리라는 녀석하고 광속 불변의 원리. 몇 가지야? 두 가지. 가정을 이론적 배경이라고도 해. 이론적 배경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광속불변의 원리가 쉬우니까 쉬운 것부터. 광속불변의 원리 뭐였지? 어떠한 관찰자가 보아도 빛의 속력은 모두 동일하다. 이 해석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기억나니 안 나니? 안 나?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게 2주를 못 가. 그렇죠? 공부를 해줘야 되는 이유야. 다시 광속불변의 원리 해석은 빛은 무슨 속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 속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응? 빛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뭐라고 하면? C라고 하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뭐라고 하면? C라고 하면 우주선에서 C를 바라볼 거야. A 우주선은 0.8C로 움직이고 있었어. 상대 속도가 적용된다면 C로 움직이는 빛을 0.8C가 바라본다면 0.2C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뭘로 보이는데? C로 보인대요. 그 다음에 0.6C로 움직이는 녀석이 뒤에서 다가오는 C를 본다면 0.4C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데 이런 상대 속도가 적용돼 안 돼?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관찰자는 빛의 속력을 뭘로 본다? C로 본다. 빛의 속력을 C로 본다. 빛보다 빠른 속력은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 속도일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광속불변의 원리였어. 상대성 원리는 뭐야? 이 멘트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뭐 과거를 가고 싶은 친구들한테 상대성 원리를 물어보지는 않겠지. 왜냐면 과거 준비는 뭘로 아는지 혹시 알고 있니? 교과 내용 심화로 배우고 있어. 근데 상대성 원리 자체가 교과 내용이야? 선행 개념이야? 선행 개념이라서 안 나와. 자, 어쨌든 상대성 원리라는 건 이런 현상이지. 운동에 대한 해석은 관찰자마다 어떻게 돼? 다를 수 있으나, 다시 이게 상황을 말로 표현해서 외워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 이 상대성 원리를 외워봐 라고 하면 어떻게 외우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뭘로 하는 거라고? 말로 표현하는 게 외워지는 거야. 알겠어요? 이과 공부는 상황을 말로 표현하는 암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트럭 위 관찰자는 자기는
외부가 움직이지 자기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 외부가 움직여. 버스 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공을 위로 던졌다 밑에 떨어지면, 연직 상방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혹은 떨어질 때 연직 하방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어쨌든 연직 상방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으로 지금 운동에 대한 해석을 하고, 얘는 무슨 운동을 해석해? 바깥에서 보면 포물선 운동에 대한 해석을 한단 말이지. 운동에 대한 해석은 관찰자마다 같아 달라? 다를 수 있어요. 그쵸? A만 있어? B도 여기 있어? B도 여기 있으면 A가 해석한 거랑 B가 해석한 거랑 해석은 똑같겠죠. 다를 수도 있어. C가 관찰한 거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운동에 대한 해석은 관찰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F는 MA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얘 무슨 힘만 받고 움직이니? 중력만 받고 움직여. 얘도 뭐만 받고 움직여? 중력만 받고 움직여. 중력이 무슨 힘이야? R자 힘이야. 따라서 물체의 질량이 똑같다면 가속도도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F는 MA 같은 해석을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라고 해서 상대성 원리, 물리법칙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같은 해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힘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상대성 원리, 운동에 대한 해석은 뭐 할 수 있으나 해석은 뭐 할 수 있으나 다를 수 있으나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모든 관성계에서는 빨라지는 사람이 관찰하면 또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해석, 사람들의 해석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그래서 관성계에서는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사람들에서는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해석한다. 물리법칙을 동일하게 해석한다. 힘에 대한 해석은 동일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선생님이 뭘로 해석한 거야? 말로 표현해 본 거야. 니들도 그런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개념 자체의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슨하고 몰리 실험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 마이클슨하고 몰리는 광속불변의 원리 모티브를 제공한 실험으로 마이클슨하고 몰리는 빛이 내질 이름을 뭐라고 했었을까? 에테르라는 가칭을 해놓고 빛은 누구의 흐름에 따라서 에테르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에테르의 흐름에 따라서 빛의 속력은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실험 결과는 항상 동일했었지. 따로 복습이니까 다시 설명하기 좀 그렇고 항상 동일했었어. 따라서 에테르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빛은 어느 방향에서나 속력이 동일하다. 그걸 확장 해석한 게 어느 관찰자가 보아도 속력은 동일하다로 어느 관성계에서 보아도 빛의 속력은 동일하다라고 해석을 바꾸게 되죠. 자, 그리고 시간지연 현상, 시간 팽창 현상을 먼저 설명을 했어. 다시 무슨 팽창 현상을 설명했다고요? 시간 팽창 현상.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야.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지 않아. 왜? 동일한 운동을, 빛의 운동을 해석을 했을 때, 동일한 빛의 운동을 해석했을 때,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자기 자신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빛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보면 어떻게 움직여? 그냥 대각선으로 움직인다고 표현하자. 다시 어떻게 움직인다고? 대각선. 대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왕복이 길이가 길어져. 다시 뭐가 길어져? 왕복이 길이가 길어져. 왕복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왕복의 길이가 짧고 왕복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기 때문에 왕복의 길이 누가 움직인다고? 빛이 움직이니까 거속시를 쓸 거야. 거리는 뭐 곱하기 뭐야? 속력 곱하기 뭐야? 시간인데 속력이 둘 다 빛의 속력으로 똑같다고.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빛의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거리가 긴 쪽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 많이 흘러간다는 관점으로 시간 팽창 효과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거속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뭘로 이해하셔야 돼요? 거속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빛의 속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빛의 운동에 대한 해석을 거리가 긴 쪽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다? 더 많이 흘러갔다. 그럼 얘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다고 보는 거야? 조금 흘러갔고 여기는 어떻게 흘러갔다? 많이 흘러갔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아인슈타인은 시계가 있는데 다시 어떻게 있는데? 시계가 있는데 지우가 정상적인 지우가 선생님을 바라볼 거야. 이게 지우의 시간이야. 다시 누구의 시간이야? 지우의 시간이야. 지우는 자기가 보았을 때 거리가 길면 시간이 어떻게 가? 많이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안쪽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조금 흘러가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지우는 정상적으로 1초, 2초, 3초 해봐. 2초. 이렇게 하자. 다 시작하면 하자.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넌 10초가 흘러는 동안 나는 몇 초 흘러? 6초밖에 안 흐르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항상 상상을 할 때 얘가 지금 몇 초의 시간이 흘러간 거고 6초의 시간이 흘러간 거고 얘는 몇 초의 시간이 흘러간 거야? 10초의 시간이 흘러간 걸로 측정한다는 건데 이건 누구의 시계가 10초야? 관찰자의 시계가 10초면 상대방의 시간이 몇 초가 흘러가는 거야? 6초가 흘러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1초, 2초, 3초, 4초야? 아니면 1초, 2초 두 번째의 경우처럼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천천히 느리게 되는 상상을 이 그림하고 매칭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상상을 잘해야 돼. 이 파트는 계산은 나중이고 일단 상상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관측을 하면 자기 자신은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지해 있고 상대방의 시간은 정지해 있고 얘는 움직이고 있는데 B라는 녀석은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시계가 자기 자신의 시간을 바라보면 A가 관측했을 때는 얘가 10초 흘러가는 상황인데 B가 관측하면 몇 초 흘러갔다고 상상을 하는 거야? 너 시계는 10초밖에 안 갔겠. 네 시계로는 네가 읽으면 10초네. 나는 내 시계로는 얼마야? 10초인데 얘는 몇 초 올라갔어? 6초 올라갔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B가 보았을 때 누가 움직여? A가 움직여서 A가 움직이면 3.6초 올라갔구나. 너는 왜 자기 자신 시계 6초가 된다고 볼 거야? 이게 고유 시간이라서 6초라고 하는 녀석이 고유 시간인데 왜 얘가 고유 시간이야? 다시 고유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무슨 시간이라고 해요?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B의 입장에서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어디로 되돌아오고 있어? 광원으로 되돌아왔는데 한 장소에서 출발해서 한 장소로 다시 되돌아왔지. 그치? 출발 사건하고 도착 사건이 있죠. 두 사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어? 그러면 뭐라고? 고유 시간이야.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이.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가 반사하는 동안의 시간은 고유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출발은 광원이고 반사판의 위치가 똑같아 달라? 달라. 다른 장소에서 측정된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은 고유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고유 시간은 한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의 시각의 차이를 고유 시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A가 바라보는데 광원에서 출발해서 광원으로 되돌아온 건 맞지만 근데 얘는 P 위치를 통과를 하고 어느 위치를 통과를 할 때? Q 위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광원이라고 해서 한 장소라고 생각하면 안 돼. P 위치를 통과했고 어느 위치를 통과했다고 생각해야 돼? Q 위치를 통과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측정된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 아니야, 얘는. 알겠나요? 그럼 누가 보았을 때 고유 시간이야? B시계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에서 왕복 시간만 고유 시간이야. 그래서 고유 시간의 정의 잘 읽어보시고 고유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그 장소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해 있는 것. 고유 시간은 다른 관찰자표계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보다 항상 어떻게 된다? 짧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는 뜻이야. 고유 시간은 천천히 느리게 흘러가는 쪽이 고유 시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길이수축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하고 문제를 많이 못 풀어줬는데 길이수축은 이걸 갖다 계산하는 연습을 한번 보여줬을 것 같아. 하나만 딱 풀어줬던 것 같은데 P라는 행성하고 Q라는 행성 사이를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었어. (0.8c로) 움직인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8광년이야. 다시 몇 광년이야? 8광년인데 그걸 누가 측정했어? 어리라는 행성에 있는 B라는 관측자가 측정했을 때 몇 광년이래? 8광년이고 누가 관측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보았을 때 B가 보았을 때 몇 C로 움직이고 있대? 0.8C로 움직이고 있더래. A는 이 안에 타고 있었어.
응? 그럼 B가 보았을 때는 A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등속운동으로 움직이는 통과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거속시를 쓰는 거야. 상대성 이론은 거속시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뭐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돼야 되는데 누가 관측한 거 기준으로 쓰는 거야? B가 관측한 걸로 기준을 쓰는 거야. 그럼 B가 관측한 기준으로 거리는 8광년을 8시년이라고도 하거든. 계산할 때는 그러면 속력은 0. 몇 시로 움직여? 8시로 움직이지. 그러면은 시간은 얼마가 돼야 돼? cc 없어지고 10년이 걸려요. 다시 몇 년이 걸려요? 10년이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응? 그러면 얘가 측정한 게 몇 년이면 10년이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더 조금 흘러가야 되거든? 어? 그러면 조금 흘러가야 되는데 이거 외워두면 좋아. t는 t0에 시간 팽창식을 증명하는 것까지는 안 할게. 그럼 너희들 너무 복잡하니까. 루트 1-v의 제곱 per c의 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시간 팽창식이거든.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여기다 뭐 하면? 대입을 하면 0.8c가 들어가면 비율이 10대 6 비율이야. 다시 무슨 비율이야? 10대 6 비율. 0.8c면 10대 6 비율. 0.6c면 10대 8 비율로 결정이 돼. 10은 고정시켜 놓고 8이면 6 비율로 바뀌는 거고 6이면 몇 비율로 바뀌게 돼 있어? 8 비율로 바뀌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흘렀잖아. 그쵸? 그러면 이 시간은 얼마나 흘렀어야 정상이니? 8이면 6 비율이니까 몇 년 걸려? 6년 걸려. 다시 몇 년 걸려? 6년 걸리는 거야. 그럼 A가 보았을 때 6년이면 A가 보았을 때 거속시를 써보면 A가 보았을 때 뭐숫자 써보면 거속시를 써보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누가 통과하고 누가 통과해? P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Q가 통과하는 거야. 자기 자신은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러면 통과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몇 년 걸린다고 보는 거야? 6년이 걸렸다고 보는 거야. 그럼 거리는 6년. 속력은 몇 시로 움직이니? 0. 몇 시로 움직여요? 8시로 움직이죠. 그럼 거리는, 시간은 얼마 걸렸을까? 잠깐만. 시간이 6년이지, 시간이. 시간이 6년이 걸렸죠. 시간이 6년이 걸렸기 때문에 거리는 얼마로 보일까요? 4.8광년으로 보입니다. 4.8광년으로 보여요. 이 4.8광년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A가 볼 때는 이 거리가 뭐한 상태로 통과하고 있는 거야? 수축된 상태로 통과하고 있는 거야. 다시 뭐 된 상태로 통과하고 있는 거야? 수축된 상태로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길이 수축은 얘들아 무슨 수축은? 길이 수축은 빠르면 그냥 짧아지는 거야. 공간도 짧아지고요. 우주선 길이도 짧아지고 뭐도 짧아지는 거야? 공간도 짧아져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뭐 얘기했냐면 스타워즈 같은 영화를 보면 제다이 기사가 도망간단 말이야.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거대한 아기 제국을 폭파시킨 다음에 도망간단 말이야. 그냥 도망가? 졸라 빨리 도망가? 졸라 빨리 도망가. 빛의 속에 근접해서 보이니까 저 우주 끝이 어떻게 돼서 통과를 해? 쑥 나한테 어떻게 해서? 다가와서 그 사이를 빵 통과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내가 빨리 움직이잖아? 그럼 나는 정지해 있어. 빨리 움직여도. 그러면 내가 빨리 움직이면 정지해 있어,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사실 정지해 있는 거야. 근데 외부에서 보았을 때 내가 졸라 빨리 움직이잖아? 그럼 내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간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수축해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움직이는 물체는 뭐 한다고 보는데 움직이는 물체 공간이 전부 다 뭐 돼서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 수축돼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수축돼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시간 팽창하고 무슨 수축을 정리해보면 길이 수축을 정리해보면 시간 팽창하고 길이 수축을 정리를 한번 해줄 거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딱 많이 까먹었을까봐 적어주는 거야. 시간 팽창 정리하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시간 팽창 정리하면 자신의 시간은 무조건 가장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빠르게 흘러가는 거야. 상대방의 시간은 무조건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자신이라는 게 관찰자 자신이야. 항상, 그래서 관찰자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관찰자 자신의 시간은, 이거 암기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신의 시간은 항상 가장 빨리 흘러.
그러면 상대방의 시간은 상대방이라는 건 빛이 속에 근접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야. 상대방의 시간은 느리게 같은 표현으로 뭐야? 천천히 흘러가요. 또 하나 빠를수록 내 시간은 변함이 없는데 내 시간은 똑같은 10초가 흘렀는데 빠를수록 더 천천히 흘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나의 시간은 몇 초 올라갔어? 10초가 올라갔어. 내가 바로 관찰자 시간은, 관찰자 입장에서의 시간은 몇 초 올라갔어요? 10초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0.6C로 움직였어? 하나는 몇으로 움직였어? 몇으로 움직였어? 0.몇 C로 움직였어? 8C로 움직였어. 그러면 얘 10초 흐르는 걸 이 시계를 바라보니까 몇 초 흘렀어? 얘가 관측한 얘의 시간은 얼마가 돼야 돼? 10초 올라가면 0.8배니까 8초가 흘렀어. 다시 몇 초가 흘렀어? 8초가 조금 느리게 흘렀어. 그러면 0.8C면 몇 초가 흘렀을까? 6초가 흐르는 상황입니다. 내 시간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관찰자의 시간을 기준으로 나머지 시간 비율이 맞춰지는 거야. 자, 빠를수록 천천히 흘러간다고. 운동 방향과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운동 방향과 상관이 없어요. 시간 팽창 효과는 무슨 방향과 상관이 없다고? 운동 방향과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 팽창 효과는 운동 방향과 상관없어요. 만약에 상대성 이론을 배운 다음에 뭐 내가 요즘에 친구들끼리 뭐 이런 얘기했어. 요즘 상대성 이론 배우는데 좀 재밌어. 막 하면서 야, 상대성 이론 뭐야? 라고 또 다른 친구가 물어봤어. 그럼 너희도 뭐라고 생각할래? 관찰자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관찰자마다 길이가 변화되는 현상. 관찰자마다 달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운동 방향과는 관계가 없어. 무관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 팽창 효과. 또 하나,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해. 서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왜 상대방의 시간이 왜 느리게 가? 내가 관찰하면 제가 느리게 가는 거고, 제가 관찰하면 누가 느리게 가는 거야? 내가 느리게 가는 거야. 알겠어요?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관찰자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런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 팽창을 한번 증명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좀 적어서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고유 시간은 아까 전에 정의가 돼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외우면 풀 수 있어요. 문제 풀 때 지장이 안 생깁니다. 시간 팽창 효과는 관찰자 잘 파악하고 거속시 잘 쓰는 게 중요해. 나중에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 풀 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동시성의 상대성이 니는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그거 하나만 딱 빠져가지고 가장 어렵긴 하지만 그건 설명은 잠깐 해줄게. 길이 수축은 뭘까요? 날아가는 물체의 길이를 보면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어떻게 돼서 보이는 현상이야? 수축돼서 보이는 거야. 정지 상태보다 어떻게 돼서 보이는 거야? 수축. 내가 보았을 때 정지 물체는 10cm였는데 날아가면 어떻게 돼? 1cm, 2cm로 줄어. 다시 길이 수축. 빠르게 날아가는 물체는 누군가 빠르게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거 관찰자는 정지잖아. 그렇죠?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수축된다는 거야. 물체의 길이나 혹은 공간조차도 다시 뭐조차도 공간도 수축합니다.
공간도, 우주 공간 자체도 수축해요. 그래요. 공간, 혹은 공간까지도 됩니다. 나란하게 수축해요. 근데 수축 비율은 좌우가 똑같아. 다시 수축 비율은 좌우가 어떻게 돼? 똑같이 수축하는 거야. 빠를수록 길이 수축이 어떻게 돼? 잘 되는데, 길이 수축 비율이 크다. 자, 여기 공간 적어서 세 번째 여기다 쓸게. 진행 방향이 수직으로는 수축되지 않는다. 다시. 진행 방향이 수직으로는 수축돼 안 돼? 수직으로는 수축되지 않는다. 항상 관찰자 조심해서 생각을 하시면 요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문제를 거의 못 풀어주고 여기까지 설명을 해준 거거든. 자, 문제를 좀 우리 책에 있는 문제라도 좀 풀어봅시다. 뭐 너무 쉬운 거 말고. 아, 고유길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고유길이는 뭘까요? 정지라고 생각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야. 얘 정지해 있어, 움직이고 있어? 정지해 있지. 그럼 네가 봤을 때 얘도 고유길이고 내가 봤을 때 얘가 무슨 길이야? 고유길이야. 그럼 봐봐. 얘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문구는 누가 봤을 때 고유길이야? 니들이 봤을 때 고유길이야? 아니면 내가 봤을 때 고유길이야? 내가 봤을 때가 고유길이야. 왜? 정지라고 생각하거든. 다시 뭐라고 생각하는 길이야? 정지라고 생각하는 물체의 길이를 무슨 길이라고 해요? 고유길이라고 합니다. 그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움직이는 것을 관찰한 길이는 수축된 길이야. 알겠어요? 고유길이하고 수축된 길이뿐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길어? 고유길이가 길어? 수축된 길이가 길어? 무조건 고유길이가 제일 긴 거야. 알겠어요? 길이 팽창은 없어요. 알겠어요? 길이 팽창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를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105페이지 7번을 좀 봅시다. 정지해 있는 철수에 대해서 각각 0.8시, 0.6시로 같은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철수가 측정한 길이를 이것이라고 할 때 L0, LA, LB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고유 길이가 말했지. 다시 고유 길이는 항상 가장 길어야 돼. 알겠어요? 가장 긴 쪽에 매칭시켜야 돼요. 그럼 선생님 같아도 가장 길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날아가는 물체는 어떻게 해서 보인다고? 수축돼서 보인다고. 근데 빠를수록 수축이 어떻게 된다고? 더 많이 일어난다고. 그럼 가장 짧은 건 누가 돼야 돼? A, 그 다음 B, 가장 긴 건 누가 돼야 돼? C. A, B, C 순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아닌가? 답은 A, B, C랜다. A, B, L0. 다시 뭐라고? A, B, L0 순서니까 답은 몇 번이 들어가셔야 돼요? 4번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아직 배운 게 아니고 9번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우주선 A에 대해서 우주선 B가 일정한 속도로 0.9c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두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뭐로 같다? L0로 어떻게 된다? 같다. L0로 같다는 얘기는 B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B 길이를 측정한 거고 A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A 우주선을 측정하면 고유 길이야. 고유 길이는 수축되지 않은 길이로 가장 길어야 돼. 근데 그 가장 긴 길이가 원래는 어떻게 됐어야 된대? 같았어야 된대. 그러면 누가 관찰한 내용을 물어보는지 보자. A에서 측정한 B 길이는, 즉 A에서 측정한 B 길이라는 거는 뭐야? A가 바라본 누구의 길이야? B 길이. 그럼 무슨 수축돼야 돼? 이 수축돼야지. 그럼 고유 길이보다 어떻게 돼야 돼? 짧아져야지. 고유 길이가 원래 길이야. 정지 상태였던 녀석의 길이야. 근데 어떻게 됐다고? 움직이면? 짧아져야지. 0.9c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짧다 맞고, B에서 측정할 때 A와 B 길이는 같다라고 돼 있는데, B에서 측정할 때 누가 수축돼야 돼? 자기 자신은 안 수축돼. 누가 수축되는 거야? A가 수축됐으니까 누가 더 길어야 돼? B 자기 자신의 길이가 더 길어야 돼. 땡. 자, 기억 맞고 이해는 틀렸어요. B에서 측정할 때 B 시간이 A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길이 수축하고 상관없어. 상대방의 시간은 무조건 어떻게 가는 거야? 느리게 천천히. 다시 상대방의 시간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느리게 측정. 천천히야. 그러면 B에서 측정했잖아. 상대방이 누구의 상대방이야? A가 상대방일 거 아니야? A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셔야 돼요. B 시간이 느리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시간을 빠르게 가셔야 돼요. 답은 기억 하나뿐이 없어요. 자, 미온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기 전에 한두 문제를 더 풀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106페이지 3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 5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06페이지 3번 풀고 그다음 5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잘 외우고 판단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헷갈리는 거 질문하세요. 알겠어요? 내가 좀 풀어주는데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들어오면 질문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서 외운 거 기준으로만 잘 판단하시면 돼서 철수가 측정할 때 민수의 시간이 0의 시간보다 느리게 한다? 누가 관찰자야? 철수가 관찰자지. 그치? 그럼 철수의 관찰자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 속력을 재해석하는 거야. 철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은 뭐에 있어? 자기 자신은 정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 있는 명의는 몇 시로 움직이는 거야? 영희는 0.1시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민수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0. 몇 시로 움직이는 거야? 8시로 움직이는 거야. 알겠어요? 상대 속도를 써주셔야 돼요. 왜? 빛의 속도를 넘어 안 넘어? 안 넘잖아, 상대 속도가. 그러면 빛의 속도가 넘지 않으면 계산값이 넘지 않으면 그냥 그 속도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철수가 보았을 때 얘 0.1시고 철수가 보았을 때 몇 시야? 0.8시야. 그러면 민수의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더 천천히 가셔야 돼요. 빠를수록 천천히. 꼭 기억하세요. 빠를수록 뭐? 천천히. 그렇게 해서 푸시는 겁니다. 민수의 시간이 0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이거 맞아요. 철수와 영희가 측정한 P와 Q 사이의 거리는 서로 같다? 다시. 철수가 측정했고, 또 누가 측정했어? 영희가 측정했습니다. 무슨 수축이 이루어져야 돼? 길이 수축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길이 수축 비율은 빠를수록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P와 Q 사이를 측정을 하면 누가 더 조금 좁다고 생각해줘야 돼? 영희가 더 짧다고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빠르게. 영희가 보면 이 얘네들 몇 시로 움직이는 거고 0.9시로 움직이는 거고 철수가 보면 0.8시로 움직이는 거야. 빠를수록 비수축 비율이 더 어떻게 된다고?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수축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짧게 돼 있습니다. 땡. 민수가 측정을 할 때 철수가 타는 우주선의 길이가 영희가 타는 우주선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돼 있는데 고유 길이 똑같다고 돼 있니? 고유 길이가 같은 첫 번째 줄에 나왔죠. 다시 뭐가 같다는 게 나왔어요? 고유 길이가 같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측정한 길이는 같았대. 그러면 민수가 측정을 할 때
민수가 측정했어. 그럼 원래 길이 10m인데 얘는 뭐 몇을 줄어들어? 6m로 줄어드는 거고, 원래 길이 10m인데 얘는 뭐 한 2m로 줄어드는 거야. 왜? 속력이 더 빠르면 기시수축 비율이 더 어떻게 된다고? 더 커지는 거야. 정수 비율은 아니겠지만 더 줄어든다는 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철수가 타는 우주선의 길이가 영희가 타는 우주선의 길이보다 길다. 이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철수가 측정할 때 민수의 시간이 영희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빠를수록 천천히니까 기억 맞고 우리는 서로 같지 않죠? 기억 디귿이 답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겠네요. 잘 판단했으면 제 상대성 이론 웬만한 기본 내용들은 다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5번을 보면 해석이 잘 안 되면 질문하라고 했어. 요거 풀고 잠깐 쉬었다 갈 거라서. 그림은 정지해 있는 민수에 대해서 철수와 영희가 타는 우주선 A, B가 각각 일정한 속도 0.8c와 0.6c로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가 측정한 두 우주선의 길이는 L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가 보았을 때 길이가 같은데 그냥 길이야? 수축된 길이야? 수축된 길이야. 다시 무슨 길이야? 수축된 길이가 같아. 그럼 수축된 길이가 같은데 수축된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수축된 길이를 10이라고 볼까요? 수축된 길이를 뭐 10 정도로 봐볼까요? 근데 얘 둘 다 10이었는데 둘 다 10이었어. 수축돼서 보이는 게 10이었는데 철수가 보면 수축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쵸? 그럼 수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8대 몇 비율이야? 10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수축돼 보이는 게 10이면 수축된 비율이 8에 해당되는 거고 10에 해당되는 건 8분의 몇 배 해주셔야 돼? 10배 해주셔야 됩니다. 10배 해주면 돼요. 그러면 8분의 8분의 몇으로 보이지? 100으로 보여야 되나? 8분의 100으로 보여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판단하니? 이렇게 판단하는 게 나왔지. 수축되기 전 길이는 다시 전 길이는? 수축되기 전 길이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어. 얘는 어떻게 수축됐어? 조금 수축됐고 얘는 어떤 수축됐어? 많이 수축됐어. 지금 색깔 있는 걸로 그린 건 전부 무슨 길이야? 고유 길이를 지금 그려본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요? 굳이 이걸 갖다 숫자로 넣을 필요도 없어. 계산까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빠르니까 얘는 수축이 많이 됐고 얘는 수축이 어떻게 됐구나? 조금 됐구나. 알겠어요? 그럼 수축되기 전 길이는 무슨 길이야? 고유 길이. 고유 길이 누가 더 크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B가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B고유기가 A고유기 길다 맞고요. 철수가 측정한 B 길이는 L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철수가 측정한 건 고유 길이야. 고유 길이는 L보다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야지. 맞죠? 길다가 크다가 똑같은 거고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이 민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누가 더 느리게 가야 돼? 빠를수록 천천히 가는 거니까 철수가 측정했다. 다시 누가 측정했어요? 철수가 측정했기 때문에 철수가 보면 영희하고 민수 중에서 누가 더 빨리 움직여? 민수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희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 틀려요. 민수가 0.6시고 얘는 0.2시로 움직이니까 0.6시로 움직이는 누가 더 느리게 가는 거야? 민수가 더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관찰자, 되게 틀린 친구들은 관찰자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찰자를 찾지 못했던 거야. 알겠어요? 관찰자가 누가 관찰했는지에 따라 속력이 달라질 수 있거든? 응? 그 속력이 달라지면 시간도 어떻게 돼? 느리게 빠르게가 바뀌어. 알겠어요? 알겠죠? 자,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저번 시간 복습을 통해서 문제까지 좀 풀었는데, 한 문제 정도 더 풀어야 돼. 미온에 대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질량 팽창, 질량 에너지 동등성, 그 다음에 동시성 예상대성, 이런 것들을 좀 해줄게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